지금 1,000만 원을 연이율 2% 1년마다 복리로 10년간 예금했을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관계식에서 그럼 원금이 스몰 a, 연이율이 2%다라고 했으니까 소수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백분율이 아니고 R이 0.02가 되겠고 10년간 예금했으니까 N이 10이란 얘기예요. 그죠? 구하는 걸 잘 봐 이제. 제가 길게 설명은 드렸는데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식입니다. 1,000만 원을 예금했는데 연이율이 2%면 1년 뒤에는 1.02를 곱하겠지 당신들이. 그지 않겠어? 1년 뒤면. 그걸 풀어 쓴 거예요. 1.002. 원금과 이자의 원리합계 관계식은 이렇게 되는데 충분히 이해 가능한 식이라고. 이게 A고 1 플러스 R이죠. 근데 몇 년 뒤래? 10년 뒤니까 이거 구하면 되지. 여기까지 됩니까? 매년 2%씩 이자가 붙었으니까 1.02를 곱할 텐데 10년 뒤니까 10번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럼 이쁘게 쓰면 1000 곱하기 1.02의 10제곱을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시면 되는데 아니 1.02의 10제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 로그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로그를 이용해서 구할 텐데 앞에 1000은 쓸모가 없어요. 1000은 이따 나중에 구하면 되고 얘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1.02에 10제곱만 제가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 1000만 곱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에 1.02에 10제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걔가 안 나오고 엄한 애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네를 이용해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구해야 하는 1.02의 10제곱을 라지 A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게 지수식의 값을 상용 로그 이용해서 구하는 거. 계산하는 거 보여드릴 거야. 이거는 거의 100% 확률로 모든 학교에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자, 그럼 나는 1.02의 10제곱을 구해야 되는 건 알겠지? 당연히 쟤를 구해야 될 거야. 1000은 그냥 갖다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당연히 로그를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일단 양변에 뭐 하겠어? 로그를 취할 거야. 그치? 양변에 로그를 똑같이 걸어줍니다. 그럼 얘는 로그를 걸어줬다라고 하면 10이 앞으로 빠지고 10 로그 1.0이죠. 여기까지 돼? 로그 1.02가 얼마래 지금? 0.0086 여기다 10 곱하면 0.086이지. 여기까지 돼? 근데 마침 로그 0.086이 얼마래요? 로그 1.22래. 맞죠? 그럼 로그 A가 로그 1.2니까 A가 얼마 나와야겠어? 1.2. 근사값입니다. 로그표를 이용한 거니까. 그럼 1.22에 이제 얼마만 곱하면 되니? 1000만 곱하면 답입니다. 내 통장에는 1220만 원이 찍혀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이게 지수식의 값을 로그를 이용해서 구한 거고 실제 학교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 지금 얘는 가장 쉽게 낸 거야. 시중교재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표의 일부분이 주어지거나 표를 다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럼 당신들이 여기서부터 로그를 취한 다음부터 이거 표에서 읽어낼 수 있지. 그지? 읽어낼 수 있잖아. 우리 책 맨 뒤에 있는 상용 로그 표에서. 걔를 읽어내시고 여기까지 계산하신 후에 다시 로그표에서 0.086이 뜻하는 숫자를 또 찾아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지수식을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물어보는데 표의 일부분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해내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 연습은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 더 열심히 할 거고, 옆에 유제는 다 똑같은 문제니 그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당부하는데 연말이라고 행사들이 여러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방학하고 특강하고 뭐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과제할 시간이 많지 않을 거야. 또 말씀드리지만 전략적으로 2개, 3개 과목만 집중을 해. 만능 천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2, 3개만 집중하시는 게 저는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기본 문제 3-6번. 지금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지겹겠지만 한번 읽어보면 어떤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을 스몰 x라고 했고 자본의 투입량을 스몰 y라고 했고 그 산업의 생산량 스몰 z는 다음과 같대.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이 관계식은 그냥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써있네. 알파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상수라고 써있어요. 상수. 그럼 이 문제에서 변수는 2개입니다. 노동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x, y에 관한 함수예요. x, y에 관한 함수 z가. 오케이? 보통 우리가 어떤 함수라는 게 한 문자에 관한 함수로 약속된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돼. 이제는 뭐 해야겠니? 문장을 표현해내시면 됩니다. 표현해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 계산 용이하게 하는 법도 말씀드릴게.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03년도보다 각각 2배, 4배가 됐고, 그러니까 노동은 2배가 됐고요. 노동은. 자본은 4배가 됐대. 돈이 많아졌나 보네. 인력도 많아지고. 그랬더니 생산량은 2.5배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뭐 노동 2배, 자본 4배니까 둘이 곱해서 한 8배 늘지 않았을까요?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이 관계식대로, 이 모형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잡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라면 2003년도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2003년도에 노동량이 있을 거고 자본 투입량이 있을 텐데 각각 2배, 4배 늘렸다며. 얘를 만약에 미지수 XY라고 하면 얘는 2X, 4Y라고 쓰시면 되잖아. 2003년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럼. 자, 복잡하겠지만 그럼 2003년에 노동 투입량이 있을 거예요. X라고 하고 자본 투입량이 있을 거예요. Y라고 하고 그때 생산량이 있을 겁니다. Z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거지 뭐. Z는 알파는 뭔지 몰라. 그냥 상수라고만 했어. 이렇게 되겠지. 보통 문제집에는 주어진 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뭐 X0, Y0, Z0라고 두는 편이 많은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그냥 저는 2003년을 기준으로 잡고 2003년에 산업 생산량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2016년이 됐어요. 노동 투입량은 몇 배 됐다고? 2배. 그럼 2X가 된 거고 자본의 투입량은 4배. 그럼 원래 Y보다 4Y가 된 거고 그랬더니 생산량은 몇 배 됐대? 2.5배면 2.5Z가 된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문자는 많지만 이거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올 거야. 오히려 이걸 더 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노동, 자본,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인데 2016년에는 생산량이 2.5Z가 됐고 노동은 2배 늘었으니까 여기 X자리에는 2X가 들어가야 되고 자본은 4배가 됐으니까 Y자리엔 4Y를 집어넣어야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알파 제곱이 각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1-알파 제곱이 각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맞죠?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니지. 가간법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대입법이나 나누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라면 좀 잘 보면 2 곱하기 x의 알파 제곱 곱하기 y의 1-알파 제곱이 z라며 여기 2 있습니다. x 알파 제곱도 있어요. 이것도 있지. 이거 3마리 어디 갔어? 이거 3마리 곱한 게 얼마라고? z. 그럼 그냥 z라고 쓰고 나머지 얘네 둘 남았잖아.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 맞음? 아니면 나눠도 돼. 얘로 나누면 ZZ 약분되고 X알파 제곱 X알파 제곱 약분되고 Y1-알파 제곱 Y1- 잠깐 뭐 잘못 썼나? 봐. 약분되고 2 약분되고 같은 식 나옵니다. 아무튼 약분하면 2분의 5는 2.5는 얼마니? 그냥 2.5라고 쓸까? 자, 이쪽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1-알파 제곱이면 4가 2의 제곱이지. 2의 2-2 알파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뭘 이용해서 표현해야 될까, 얘를? 로그. 그럼 2-알파는 밑이 10인 로그를 걸어봅시다. 지금 문제에 로그 2가 주어졌으니까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요? 10분의 25죠? 10분의 25면 2분의 5지. 자, 얘는 2-알파는 아래로 빼서 쓰고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로그 2만 주어졌거든? 로그 2만 주어졌으니까 얘는 결국 좌변은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고 5를 뭘로 봐야 됩니까? 또 여기서 2분의 10으로 보라고 했죠? 사용 로그에서는 2분의 10으로 보면 1 빼기 로그입니다. 그럼 1 빼기 로그에서 빼기 로그 2 또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좌변, 우변은 뭐 그냥 쓰면 되지. 근데 로그 2가 약 얼마래? 0.3.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0.4. 여기다 0.3 집어넣으면 1. 뭐야? 정신병자야. 여기다 0.3 집어넣고 얘랑 전개하면 자, 그 다음은 좀 식이 병신 같지만 방정식이에요. 자, 상수 알파 값 구했지. 구했죠? 구했습니다. 이건 한번 풀어볼까나? 제가 하나 도와드릴게.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연습 문제 1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의 길이에 쫄면 안 돼. 멍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복잡한 단어는 다 페이크야. 디지털 사진을 압축할 때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최대 신호대 잡음 비를 P라고 했습니다. 뭔지 몰라. 결국 최대 신호대 잡음 비가 P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평균 제곱 오차를 2라고 했습니다. 절대 이 문제를 풀 때 아니 신호대 잡음 비가 뭐지? 하실 필요 없고 평균 제곱 오차가 뭐지? 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얘네 둘이 변수란 얘기죠. 변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으나 식은 주어졌습니다. 최대 신호대 잡음비 P를 20 로그 255 마이너스 로그 2. 여기서 2는 평균 제곱 오차라고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만 잘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대입만. 근데 두 원본 사진 A, B를 압축했을 때 최대 신호대 잡음비를 각각 PA, PB라고 하자. 그러니까 최대 신호대 잡음비를 PA, PB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값은 P 값들이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제곱 오차를 각각 2A, 2B라고 했으니까 평균 제곱 오차 2를 각각 깔끔하게 2A, 2B라고 했어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으나 이 관계식이 성립한대. 성립할 때 2B는 K, 2A를 만족하는 어쩌고저쩌고 구하라. 그냥 식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사진 A의 최대 신호대 잡음비는 PA라고 했으니까 PA. 그때 평균 제곱 오차는 이 서브 A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원본 사진 B의 신호대 잡음비를 PB라고 했고요. 마찬가지 이 관계식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만족이 된다라고 했으니 그리고 평균 제곱 오차는 이 B가 되겠고 쓰면 끝이지. 저 단어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관계식이 둘의 차가 주어졌죠. 그럼 뭐 해야겠어? 당연히 빼야겠지. 뺄 거 아닌가? 빼면 PA-PB는 얼마 나와야 돼요? 1이 나온다라고 주어졌고 얘랑 얘랑은 아주 복잡하지만 그냥 날아갈 거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로그의 연산만 하시면 되네. 이거 D로 써도 되죠. 그럼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니까 2의 B를 뭘로 나누면 돼? 맞지? 다시 지수식 10에 1제곱이 이거 나오면 되지. K 구했죠? 10이라고. 됐어?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각각의 단원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섞어놨고 두 함수 자체가 연관되어 있는 함수라서 섞어놨고 자 지수함수의 뜻하고 나와 있어요. 일단 y는 a의 x제곱꼴을 지수함수라고 한다. x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애들은 보통 다항함수라고 하죠. x의 n제곱인데 n이 자연수면 다 다항함수라고 하죠. x제곱, x세제곱, x네제곱. 물론 여기 2분의 1 같은 애가 오면 루트 x니까 걔는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고 여기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 같은 애가 오면 x분의 1이니까 분수함수라고 하죠. 이게 아니라 지금 얘는 밑자리에 x가 내려와 있는 거고 지수함수는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x가 지수 자리에. 자, 그럼 결국 헷갈리시면 변수 x가 지수 자리에 있으면 그걸 지수함수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 x가 오면 되는데 x에 관한 1차식이 와도 되고 2차식이 와도 되고 3차식이 와도 되고 다 지수함수입니다. 근데 당연히 2학년 때는 x에 관한 몇 차식까지만 올 것 같니? 왠지 1차식까지만 올 거예요. 1차식만 올 거니까. 자, 그리고 밑쪽 거는 앞에 있는 지수 단원이랑 똑같죠. 밑은 양수여야 되고 (1은) 안 된대. 근데 왜인지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 밑이 만약에 1이면 얘는 x에 뭘 집어넣다 하도 y가 뭐 나옵니까? 1 나오니까 그냥 무슨 함수라고 부르면 될까? 상수함수죠. 얘는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1인 경우는 우리가 상대를 하지 않을 거고 근데 밑이 음수면 왜 안 되나요? 라고 하면 가끔 얘를
그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평면 직교좌표에 못 그려냅니다. 왜 못 그려내냐면 자, 마이너스 2의 0제곱은 얼마죠? 1이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1일 때는 얼마지? 마이너스 2지. 2일 때는 얼마지? 4지. 그럼 선생님 이런 점들 지나는 함수니까 그려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못 그립니다. 만약에 x가 2분의 1이면 이건 근호로 표현하면 뭐죠? 루트 마이너스 2지? 루트 마이너스 2면 실수야 허수야? 허수지. 평면 직교좌표에 있는 모든 점의 순서쌍은 다 실수잖아. 찍어낼 데가 없죠.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외운다라기보다 당연합니다. 밑은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우리가 함수를 그려내려면 밑은 양수여야 되고 1은 아니다 라는 게 지수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고 여기까지 됩니까? 밑이 음수면 함수 못 그려냅니다. 제가 지금 못 그리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루트 마이너스 이면 허수예요. 허수. 이 좌표축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 순서쌍이야. 자, 지겹겠지만 제가 이제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자, 그러면 밑은 양수이고 1은 빼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를 그려보려면 좀 정수를 그려보는 게 편하겠지. 자연수. 일단 2의 x제곱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 2의 x제곱. 뭐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점 몇 개를 대입해보고 그래프 모양을 예상할 겁니다. 0일 때는 어디 지나니? 1. 맞죠? 모든 수 0제곱은 1이니까. 1일 때는 어디 지나요? 2. 2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4. 자,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지.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겠지. 그럼 이 함수는 올라가는 건 자명한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야겠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마이너스 1 때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이면 어디 지나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 자, 설령 제가 2의 마이너스 1000제곱을 해도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2의 1000제곱분의 1이니까. 항상 함수값이 양수란 얘기는 x축 아래쪽으로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집니다. 안 그려지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a의 x제곱은 항상 양수죠. 0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죠? 항상 양수니까 x축 위쪽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2의 x제곱 그래프 모양을 제가 예상한 거지. 그럼 첫 번째, 정의역은 제한이 있겠니? x는 모든 실수 다 가질 수 있죠. 근데 치역은 뭘로 제한됩니까? 양의 실수밖에 안 나오지 0보다 위쪽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제한돼서 나온다. y값, y컷 y는 0보다 크게만 나온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 그럼 이 x축을 뭐라고 부를까요? 점근선이라고 또 부르겠지. 그치?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함수값은 계속 작아져. 작아지지만 만나진 않지.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하는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하죠. 그럼 두 번째 지수함수의 특징은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 분수함수랑 유사하네. 자, 그럼 저는 2의 x제곱만 그리고 땡 칠 건 아니니까 3의 x제곱도 한번 그려볼게.
3의 x제곱도 여기는 똑같이 지나지 않아요? 0,1.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근데 얘는 1 집어넣으면 어디 나오니? 3. 되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점 몇 개를 찍어보고 모양을 예상하는 거예요. 1일 땐 3 지나죠, 그럼. 2일 땐 어디 지나겠어? 9. 한참 위로 지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땐 어디겠니? 3분의 1. 아까 이게 2분의 1이었지. 2분의 1. 3분의 1보다 얘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죠. 그럼 x축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으로 그려지겠지만 이쪽은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볼 수 있지. 맞습니까? 자, 비교를 위해서 하나 더 그려볼게요. 4의 x제곱. 밑을 점점 크게 가져가겠습니다. 얘도 0,1 지나지 않아요? 근데 얘는 1일 땐 어디 지나니? 4 지나고 그 뒤로는 얘네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4분의 1 지날 테니까 3분의 1보다도 언더로 그려져야 되지. 제가 이쪽 끝까지는 그림을 이쁘게 그릴 자신이 없으니까 이쪽만 그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특징이 얘도 뭔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많은 제가 칠판에 찍은 점 중에 어디가 제일 독특해 보이니? 0,1을 다 지나죠? 0,1이라는 정점을 지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지수 함수에서.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밑을 크게 가져갔어. 자, 제가 직선할 때도 직선의 기울기가 커지면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시계야 반시계야? 비상. 반시계. 당신들 아날로그 시계 볼 줄 알지? 시계 이렇게 움직이지, 시계 바늘이. 반시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과 과목에서 지구과학이든 물리든 양의 방향은 반시계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커지면 양수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움직이지. 지금 지수함수도 비슷한 모양으로 기억하시면 돼. 어떤 똑같은 정점을 지나면서 밑을 크게 가져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느낌 아니야 지금? 실제 회전해서 겹쳐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2에서 3으로 커지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바로 밑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프가 A의 x제곱, B의 x제곱, C의 x제곱이라 주어졌을 때 밑이 커질수록 그냥 어느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여전히 반시계입니다. 밑에 써있는 수가 커질수록 정점은 똑같이 지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양새라고만 기억을 해주세요. 회전해서 일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회전해서 일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저는 지금 밑이 1보다 큰 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밑이 1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상수함수니까. 1보다 크면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커지겠지. 당연히 무슨 함수 나오니? 증가함수가 나오죠. 자, 근데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봐. 밑이 예를 들면 0에서 1 사이다. 2분의 1 같은 애다. 2분의 1은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지. 감소함수일 거예요. 감소함수인데 또 그려봐야겠네. 그려볼 텐데 잘 봐. 이게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죠. 근데 우리가 지수 시간에 2분의 1을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지? 2의 마이너스 1제곱. 맞지?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자. 이 형님이랑 이 형님은 무슨 관계야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으니까 y축 대칭. 평행이동 대칭이동 기억나지?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으니까 y축 대칭이죠. 그럼 나는 이놈을 y축 대칭이동한 그래프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놈 그 자체를 그냥 그려볼게. 이건 1일 때는 어디 지나요?
2분의 1. 그죠? 2면 4분의 1. 근데 마이너스 1이면 어디 지나지? 2. 마이너스 2일 때는 4.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을 제가 대충 예상해 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흰색. 흰색이 뭐 그린 거야? 이렇게. 자, 그럼 같은 원리로 3분의 1x 제곱도 결국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3의 x제곱을 y축 대칭 이동한 거죠. 3의 x제곱이 지금 붉은색이었습니다. 아니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0일 때 1 지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3 지나죠. 여기 지납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3분의 1이니까 얘보다 아래쪽 지날 거야.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이 안 지나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2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큽니까? 2분의 1이 더 크지? 감소 함수일 때도 여전히 밑이 커지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반시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랑 똑같이. 네, 오케이? 자, 근데 제가 조금 주의할 점만 말씀드릴게. 주의하실 점이 이게 지수식이랑 지수 함수랑 좀 다른데 만약에 지수식이라고 하면 이거 밑을 보통 뭐라고 하지 그냥? 2라고 하죠. 이 아래 써 있는 걸 밑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지수 함수에서는 보통 아래 써 있는 걸 밑이라고 하기보다는 얘는 지수 법칙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32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읽어내냐면 x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으로 아래 써 있는 애를 보통 밑이라고 해요. 지수 함수에서는. 지수식에서는 그냥 무조건 아래 써 있는 걸 밑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여기까지 되죠? 지금 저는 당연히 기본형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직선을 배울 때도 y는 x를 그리고 y는 ax라는 기울기 가진 애를 그리고 2차 함수도 얘를 기억이 오래됐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그럼 나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a의 x제곱을 그렸고 얘를 이제 무슨 이동들을 해볼까?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하겠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여태까지 배웠던 다항함수랑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점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참고.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해볼게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둘은. 그 표정은 내가 어떻게 알아? 병신하나 뭐 이런 표정인데. 얘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착각하냐면 2의 x제곱은 방금 그려봤지. 이렇게. 근데 얘는 2의 x제곱에 앞에 뭘 갖다 곱했어? 4를 곱하면 함수값이 더 빨리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 함수값이 더 빨리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네 라고 해서 만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4는 2의 몇 제곱이에요? 제곱. 이렇게 되지?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배웠어. 얘에서 얘를 얻어내려면 뭐 해야 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만약에 2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4 곱하기 2의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간격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2로 똑같아야 되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절대 안 맞나. 오케이? 이거를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의 관성이라는 게 있는 게 직선을 예시로 들면 x의 개수가 4x면 얘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잖아. 2차 함수도
얘는 2차 한계수가 1이고 2차 한계수가 3이면 얘가 훨씬 더 날카롭죠, 폭이. 근데 이 지수함수는 아니라는 거. 지수함수는 아니라는 거. 앞에 무언가 곱해지더라도 둘의 모양이 같아 달라. 같아요. 모양이 같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모양이 같다라는 얘기는 평행 이동하여 겹쳐내어진다? 국어가 병신이라서 겹쳐진다. 오케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차이점을 알겠어? 얘네는 겹쳐내죠, 평행 이동해서? 절대 안 돼. 모양 자체가 다르잖아. 얘네 둘도. 안 되지. x제곱이랑 3x제곱이 아무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겹쳐지나 모양 자체가 다른데. 근데 지수함수는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럼 이 식에서 알려주는 건 두 가지야.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둘 사이의 간격이 2로 일정하다는 것과 교점이 없고 모양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틀린다 이제. 이거 평행이동에서 겹쳐져 안 겹쳐져? 여기서 당신들이 생각에 의구심이 가지는 이유는 딱 이거야. 7? 7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안 겹쳐지겠지 뭐라고 이제 생각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로그를 다 배웠어요. 7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지? 이거 7이잖아. 굉장히 불쾌하게 생겼지만 7 맞습니다. 그럼 밑이 2로 똑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를 붙잡고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7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프의 모양은 같고 평행 이동해서 겹쳐내질 수 있다고. 여기 2의 거듭 제곱만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오케이. 자, 결론. 일반화. 이놈과 앞에 뭐가 돼 있든지 간에 이놈은 모양이 같아달라 그럼. 같아.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지만 같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렸고 이게 다항함수와 차이점입니다. 다항함수랑 분명히 달라요. 다항함수면 앞에 개수가 달라지면 모양 자체가 다르지만 지수함수니까 지금 가능한 거라고. 됐어? 됐대. 자, 그럼 이쪽은 좀 이제 지워보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그려봤고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형태만 문제에 나올 리가 당연히 없겠지. 이제 복잡한 식이 나올 텐데. 자, 그럼 그리는 순서를 제가 먼저 정립을 시켜드리고 자, 첫 번째 지수함수를 그려내려면 첫 번째는 식을 좀 정리하시오.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점근선을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점을 구해내시고 세 번째는 밑을 보고 증가감소를 판정해서 그리던지 아니면 또는 점 하나를 더 찍어봐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느낌인지 한번 볼게. 여러분들 분수함수를 보면 1순위 뭐부터 하지? 분수함수 봐서 그려야 돼. 뭐부터 구해? 점근선, 십자가 모양의 점근선부터 구하지 않아? 그 다음에 분수함수에 미지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아무거나 여러분들 편한 점 구하지 않습니까? 편한 점을 구했는데 만약에 편한 점이 여기 찍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려내잖아. 맞지? 지수함수도 똑같아. 뭐가 똑같냐? 아까는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평행이동하면 x축이 아닐 수도 있죠. 얘가 점근선이고 이 점을 지나는데 증가함수래.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그려내는 아이디어가.
또 점근선이 여기고 여기를 지나는데 뭐 대칭이동도 할 수 있잖아요. 감소함수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맞죠? 그걸 제가 문장으로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것 뿐이고. 자, 그럼 제가 한번 볼게. 각각을 구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으로. 뭘로 할까요? 자, 첫 번째 이놈. 이놈은 기본형은 뭔가라고 봤더니 앞에 있는 식을 순서를 제가 좀 바꿨으면 이건 몇 분의 몇? 4분의 1. 얘는 뭐라고 쓰는 게 이쁠까? 이렇게 되지.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얘 다시 물어볼게. y는 4의 x제곱이랑 모양이 같아 달라? 같다고. 평행이동하면 겹쳐낼 수 있어요. 선생님 2는 y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여기 4분의 1 있든 100분의 1 있든 100이 있든 4의 100제곱이 있든 평행이동하면 겹쳐낼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지수함수는 기본형, 원형은 이걸 적절히 평행이동한 거지. 이걸 적절히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교과서에는 당연히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기본형을 찾은 후에 적절히 평행이동하라고 나왔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시험을 봐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까지가 제가 식을 정리한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사실 식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첫 번째 점근선을 구하라고 했어요. 점근선 어떻게 구하냐? 자, 아까 이놈의 점근선이 뭐였죠? X축이었습니다. X축. 이놈의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수식이 0일 때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하고 y값 구해내시면 돼. 여기서는 얘를 0이라고 가정하면 얼마 나옵니까? y는 2지. 근데 제가 왜 점근선이냐면 얘랑은 교점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얘랑 교점이 있으려면 둘을 연립하면 얘가 빵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빵 자체가 안 되잖아. 무조건 0보다 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y는 2랑은 절대 교점이 없다고. 절대 교점이 없으니까 점근선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 나는 점근선 그릴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정점. 정점은 아까 요놈의 정점이 뭐였죠? 0,1이었지. 내가 0을 왜 대입했냐면 밑 값에 상관없이 지수가 빵이면 모든 수의 빵 제곱은 1이니까. 그죠? 그럼 두 번째 정점은 지수가 뭐가 되는 좌표? 빵일 때 x좌표, y좌표 읽어내시면 되죠. 지수가 빵이 되게 하는. 그럼 여기서 지수가 빵이 되게 하려면 x가 얼마일까요? 1일 때죠. 1일 때 어디 지납니까? 3이죠. 3. 여기 지나지? 그리고 지금 얘는 밑이 4인 지수함수로 봐야 되니까 증가함수겠지. 그냥 쭉 올려주시면 끝이지. 혹은 뭐 x에 2나 0 같은 애 집어넣고 점 하나 더 구하셔도 상관없어. 오케이. 뭔가 불안하긴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칠판 여백에 한계가 있어서. 자, 일단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교과서적인 방법. y는 3의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3의 제곱은 9고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암산태. 밑이 몇인 지수함수라고 해야 돼? 9분의 1이야. 여기서 아래 써있는 애를 밑이라고 부르는 건 지수식이고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9분의 1인 지수함수라고 하셔야 되고
그럼 얘는 9분의 1 x제곱이랑 평행이동해서 겹쳐집니까? 모양 똑같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아무리 달라져도 오케이. 자, 이게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나는 그냥 빨리 그릴게. 모든 함수라는 이름 붙은 단어는 그래프 그리는 게 장땡이라고 했어요. 일단 점근선,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한 y값 얼마? 마이너스 1 찍고, 자, 그 다음에 편안한 점, 지수가 0이 되는 x좌표 얼마? 1일 때 어디 지나니? 3의 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빵이지. 여기 지나지. 오케이? 1,0 지나는 거 돼? 아,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변형하시면 참 좋겠지만 나는 여기까지 변형해서 감소함수인 거 알아보기가 귀찮다. 그냥 점 하나를 더 대입해. 아무거나 편안한 거. 나는 y절편 구할게. x가 0일 때 어디 지납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8 지나죠. 여기 어디쯤 지나지. 그럼 이게 점근선인데 이 두 점 지나려면 감소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원리 아이디어는 분수함수랑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 아니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면 얘랑 만나잖아. 얘는 점근선이라니까 절대 안 만납니다. 절대 안 만나니까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도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식을 정리해서 이 모양으로 바꿔서 밑이 몇인 지수함수인지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됐죠? 자, 제가 일단 마저 해보면 이것만. 아니 마저 해볼 필요가 없지. 된대. 지금 여러분들 연습장 다 있지? 연습장 같은데 요거 하나만 그려봐 그럼. 편한 데다 그리시면 돼요. 여기 연습장 없어도 여기 빈 공간 연락이 많으니까 이 책 자체가 옆에다 풀라고 만든 책이라서